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응용 선반기 행사를 처음 시작을 해볼게요. 컴퓨터 응용 선반기 행사를 오늘 어떻게 준비하는지, 컴퓨터 응용 선반기 행사가 뭔지. 공작 기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계는 밀링하고 선반이 있는데, 선반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공작 기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컴퓨터 응용 선반기 행사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선반은 원통을 가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밀링은 직육면체를 가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에서 큐넷을 검색을 해서 큐넷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라고 검색을 하면 공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2019년 3월 8일자로 올라왔는데, 이제 3회부터 적용하는 공개 문제, 컴퓨터용 선반기행사 요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공개 문제가 PDF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 컴퓨터용 선반기행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시간은 3시간 30분이에요. 3시간 30분이고 두 가지로 나눠요. CNC 선반 가공하고 범용 선반 가공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CNC 선반 가공은 2시간 15분인데 그 CNC 그 프로그램을 짜는 시간이 1시간을 줘요. 그다음에 CNC 선반 가공 시간을 1시간 15분 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말 그대로 그 CNC G 코드 가지고 도면을 보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걸 시뮬레이션 돌리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CNC 선반 앞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공구 장착하고 그다음에 공구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 원점 잡아주고 그다음에 CNC 선반 내에서도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러고서 가공하고 제품 나오는 데까지 1시간 15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범용 선반 가공도 말 그대로 범용 선반 그 공구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작물 장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공까지 해갖고 1시간 15분 만에 깎아내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요구사항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요구사항,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아래 작업을 완성하시오. 일단 중요한 게 시설이에요. 본인이 컴퓨터용 선반 기능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범용 선반 같은 경우도 뭐 화천계 있고, 화천 것도 뭐 구형이 있고, 뭐 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일중공업 옛날 장비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 시설을 미리 큐넷에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어떤 기계를 쓰는지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CNC 선반 같은 경우는 그 기계가 화천 거고 뭐 컨트롤러가 파나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기계는 화천 건데 컨트롤러는 뭐 지멘스 거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확인을 하고 장소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그 장소에 지멘스 컨트롤러가 있다. 그러면 뭐 지멘스 컨트롤러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뭐 파낙이다. 그러면은 파낙 컨트롤러다. 그러면 파낙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오늘부터 파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낙이 또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시험장에는. 그래서 일단은 이 시설을 사용하여 아래 작업을 완성하시오.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은 부품 1과 부품 2를 가공하여 조립한 후 제출하시오. 지급된 도면과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CNC 프로그램을 입력 장치에서 수동으로 프로그램하여 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시오. 치수가 명시되지 않는 개소는 도면 크기에 유사하게 완성하시오.
자, 범용 선반 가공, 그러니까 부품 2번이 범용 선반으로 깎아야 될 도면인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 캡이라고요, 캡. 캡 가공한다 그러고. CNC 선반 가공은 공구 및 공작물을 장착하고 좌표계 설정을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수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세팅되어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깐깐하게, 학생이 다 공구 장착, 그 다음에 공구 세팅, 그 다음에 공작물 장착, 그 다음에 또 공작물 원점,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다 스스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그 CNC 선반에 있는 공구 장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공작물 원점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순서를 다 숙지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구 장착은 가공에 사용될 공구를 홀더에 장착 후 작성한 NC 프로그램에 맞게 기계에 장착하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CNC 선반에 보면은 이제 1번 공구부터 시작해서 뭐 7번 공구까지 가는데, 9번까지 있나?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CNC 선반에서는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홀수 번호. 1번에는 황삭 바이트, 3번에는 정삭 바이트, 그 다음에 5번에는 홈바이트, 7번에는 나사 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물론 시험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는 1번, 3번, 5번, 7번을 써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공작물을 장착하라는 얘기고요. 저기 공구를 장착하라는 얘기고요. 공작물 장착, 그쪽에 이제 척에다가, 유압척에다가 이제 잘 물려서 장착을 하고 좌표계를 0점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작물 장착 과정은 감독위원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완료 후 확인 받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봉 가공. 이제 프레임 다 짰어요. 1시간 만에 프레임 다 짜고 시뮬레이션 다 돌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CNC 선반에 가서 이제 가공을 하겠죠. 이제 USB 저장 매체에 담아서 프로그램 불러와서, 그다음에 이제 척에 고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핸들 운전, 뭐 반자동 프로그램 자동 운전 중 수험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뭐 반자동이 됐든 뭐 핸들이 됐든 자동 운전이 됐든 그 도면과 일치하는 제품을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공구 세팅, 공작물 세팅, 척 고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운전으로 가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다음에 요 밑에 표는 나사 절삭 데이터 참고용이고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 일단 범용 선반은 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일단 추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을 CNC 가공 시간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냥 범용 선반 가공할 수 있는 그 시간 내에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남은 시간에 범용 선반, CNC 선반도 마찬가지예요. 범용 선반하고. 만약 저기 시간 오버됐다 그럼 거기서 끝인 거죠. 예. 실격 처리되겠죠. 프로그램을 기계에 입력한 후 수험자 본인이 직접 공작물 장착하고 공작물 좌표계 설정, 공구 보정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하라는 얘기, 다 모든 거를. 다음 감독위원에게 확인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세팅되어 있고 설정되어 있는 걸 다 지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빡빡해졌죠. 작업 시 제품은 기계에서 분리하여 제출한 후 프로그램 및 공구 보정값을 반드시 삭제하잖아요. 다음 수험자가 사용하도록 한다. 다 지우라는 얘기예요. 요 문구대로 해야 돼요. 요즘 이제 시험이. 자, 프로그램 시간 안에 문제 도면을 가공하기 위해 CNC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지급된 저장 매체에 저장 후 도면과 같이 제출한다. 그러니까 USB도 본인 USB가 아니라 거기 시험장의 감독위원한테 어떤 USB 저장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프로그램 다 짰으면 저장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감독위원회 말 잘 들어서 해야 됩니다. 기기가공 감독위원으로부터 수험자 본인 저장 장치를 받습니다. 가공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 이상 유무를 감독위원부터 확인 받은 후 가공을 시작합니다.
그 감독위원마다 다른데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 컴퓨터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걸 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 CNC 선반 그 기계 내에 그 컨트롤러 내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는 감독위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예, 그렇게 확인 받으시면 되고, 이상 없습니다. 가공하세요. 그럼 가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시 프로그램 수정은, 수험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자폭의 설정, 절삭 조건으로 제한입니다. 만약에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제대로 작동했는데, 기계로 왔을 때 오류가 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그 편집에 들어가서, 그 컨트롤러에서 편집에 들어가서 그 오류를 찾아갖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프로그램 수정 시 감독위원을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 장치는 작업이 완료 후 작품과 동시에 제출합니다. 가공은 감독위원 입회하에 자동 운전합니다. 가공이 끝난 후 작품을 기계에서 분리하여 제출하고, 수험자 본인 프로그램 및 공구 보정값은 반드시 삭제하고 감독위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자, 공통사항 본인이 지참한 공구와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그러니까 이 공구 같은 경우도 뭐 세팅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감독위원은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선반 뭐 1번 선반 가서 하세요. 근데 뭐 2번 선반 가서 하고 있을 마음대로 이동하면 안 되고요. 부품 1, 부품 2 작업 순서는 자유이며, 가공 후 제출하여 보관 중인 부품은 조립 작업 시 재지급받아 끼워 맞춤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작업 순서가 자유라고 하는데, 보통은 CNC 선반을 먼저 가공하고 그 다음에 범용 선반을 가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범용 선반 가공을 먼저 수행한 경우에 하나요, 남은 시험 시간 내에 1회의 재작업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범용 선반을 먼저 가공하고 이제 CNC 선반을 가공했는데 조립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그때 재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급된 재료는 교환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지급된 재료가 이상이 있으면 감독님이 바꿔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문제지를 포함한 모든 제출 자료는 반드시 비번을 작성 제출해야 되고, 뭐 가공 작업 중 안전과 관련된 보장 상태, 안전 보호구 뭐 이런 거 착용 여부, 사용법, 안전수칙 점검 채점한다. 채점 사항에 100점 만점에 50점씩 나눠져요. 범용 선반 50점, 시인 선반 50점.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중에 20점씩 안전사항하고 복장하고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장 상태, 안전 복장 상태, 그 다음에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그 다음에 사용법, 그 다음에 안전 준수 수칙 여부, 이런 점검, 이거를 채점해요. 그러니까 저기 감독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시겠죠.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감점을 할 수도 있고, 그게 20점이에요. 범용리도 20점, 시인 선반도 20점. 남은 30점은 도면에 설명해 드릴게요. 고가의 장비물로 파손 위험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파손 시 수험자 책임을 집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채점 대상에서 제한이 특히 유의하시 바랍니다.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에 실기시험 과정 중 한 개라도 불참한 경우, 시인 선반이든 범용 선반이든 둘 중에 하나 포기하면 말 그대로 기권하는 거죠. 실격, 기계 조작이 미숙하거나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 기계 파손 위험 등으로 위해를 일으킨 경우, 만약에 기계 가공하다가 본인이 막 다쳤어. 그럼 당연히 실격 처리하는 거죠. 기계가 막 고장났어. 그럼 실격 처리 되는 거죠. 감독위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그 공구를 지급하면 거기다 각인을 찍어요. 비번을 찍어준다던가, 아니면은 감독위원 사인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그 사인을 하고 그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다른 거랑 바꿔치겠어. 그럼 당연히 실격이죠. 부정행위니까. 지급된 재료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단에서 지급한 날인이 누락된 작품을 제출한 경우,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한 거죠. 공단에서 그 날인을 찍어요. 각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무효 처리된다는 거죠. 공구 및 공작물 세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미완성인 경우, 시간 내에 못한 경우, 그다음에
범용 선반 1시간 15분 안에 제출 못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장 지원 1시간 안에 프로그램 못했을 경우, CA 선반에서 1시간 15분 안에 제 작품 제출 못한 경우, 제출된 가공 프로그램이 미완성 프로그램으로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내에 못했으면 미완성인 거예요. 오작 가공을 했어. 가공을 했는데 도면하고 좀 달라. 그런 경우. 그다음에 절삭 깊이로 인하여 작품이 일부 파손된 경우. 라운드 못하게 널린 주어진 도면과 형상이 상이하게 가공되거나 누락된 경우. 그다음에 분해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한 경우.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면을 볼게요. 자, 1번. 이쪽 1번 이 부품이 CNC 선반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CNC 선반으로 일단, 먼저 공작물이 크기가 여기 보시면은, 50에 100으로 나와요. 50에 100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공작물이 나오면 지름이 50이고요. 길이가 100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기 그 공작물, 그러니까 가공품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98mm나 뭐 97mm나 뭐 이 정도로 도면이 나올 거고, 지름은 48mm나 49mm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CNC 선반 같은 경우는 이쪽 뒷면 가공 먼저 하죠. 뒷면 가공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다음에 여기 못따기, 그다음 홈가공까지 다 뒷면 가공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뭐 학교마다 스타일은 다르긴 한데, 일시정지라는 그 M 코드를 해서 일시정지하면 돌려 물어갖고 또 이쪽에서 또 깎아주고. 그래서 1번 부품이 요 1번 부품이 CNC 선반 부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지금 네, 요번 2번 부품이 캡 가공이라고 해서 범용 선반에서 단 가공도 해야 되고 널링도 해야 되고 구멍도 뚫어야 되고 내경 단 가공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면 이렇게 보면 지금 치수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홈 가공 들어가고 나사 가공 들어가고 라운드 들어가고 못따기 들어가고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급재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강 50에 100은 CNC 선반용 공작물이고요. 그 다음에 60에 50, 길이가 50이죠. 그거는 범용 선반용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나사 가공할 때 제가 하면 되고, 이 주소를 잘 읽으셔야 돼요. 도면에 왜 치수가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는 라운드는 R1, 그러니까 1mm라는 거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 1mm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라운드 같은데 왜 치수가 없지? 그러면은 1mm 요 주소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NC 선반하고 법용 선반에서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상, 그 다음에 목장, 뭐 이런 거 이제 그 조작 능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CNC 선반이 50점이다. 50점 만점에 20점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30점은 6점인가? 6점인가 해서 5개. 그러니까 정밀공차를 해서 정밀공차인가 일반공차인가 지금 제가 채점 기준표를 본 적이 없어갖고, 컴퓨터용 선반 감독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CNC 선반에 정밀공차를 5개를 줘요. 그게 하나 6점씩이에요. 근데 만약 정밀공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내에 없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개소당 6점씩 감점당하는 거죠. 치수 하나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CNC 선반 프로그램을 잘못 짰어요. 잘못 짰는데 이쪽 길이 방향으로 다 프로그램에서 밀렸어. 하나씩 1mm씩 밀렸어. 그러면은 그 관련된 거 길이 방향으로 관련된 거 공차 다 날아가겠죠. 만약에 그 길이 방향으로 관련된 게 만약에 2개가 있다. 그러면 뭐 6점, 12점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름 방향으로도 공차가 있고 길이 방향으로도 공차가 있는데 정밀 공차 5개를 주고 6개씩, 그러니까 6 곱하기 5, 그래서 30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밀 공차 5개를 6점씩 해서 공차가 안 맞으면 번역 캘리퍼스를 재서 그 공차 내에 치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점수가 깎이겠죠. 그 점수를 유의하셔야 되고, 이 도면 내에서 치수가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지만, 그 정밀공차가 치수에 그 정밀공차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 내에 들어와 있어야 점수가 안 깎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용 선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정밀공차가 5개 있어요. 하나에 6점씩. 그 총 30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돼야 컴퓨터용 선반 실기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